네, 박상민 사기 대 사기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가수 박상민 씨가 4억 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진실, 거짓, 명예훼손, 위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양측이 굉장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박상민 씨 측 가족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박상민 씨가 어떻게 송사에 휘말리게 됐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억 원대 사기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건데요. 이 고소인은 박상민 씨가 지난 2010년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땅을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해줬지만 연체 이자를 갚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딸의 연예인 데뷔도 도와주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민사 소송이 제기돼서 어제 첫 재판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땅과 뭔가 그를 둘러싼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지금 박상민 씨한테 소송을 거신 분은 그거죠. 본인의 딸을 연예인으로 박상민 씨가 데뷔시켜준다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박상민 씨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본인한테 접근해가지고 이거 한 10억 정도 되는 땅인데 7억에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싸기 때문에 사겠다는 수락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5천이라서 일단 계약을 걸고 돈이 좀 부족하니까 상대가 그러면 내가 내 땅으로 담보로 2억 5천을 받아서 대신 빌려줄게. 그러니까 이른바 3억이 간 것 같죠? 그렇게 했다는 뜻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서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돈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딸의 연예인 데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상민 씨는 나는 돈을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상대방 측은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처음에 박상민 씨가 이 고소인에게 5천만 원을 준 겁니다. 어쨌든 계약금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5천만 원 말고 땅을 이제 담보로 해서 고소인의 땅을 담보로 해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2억 5천만 원은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근데 그 고소인이 땅을 담보로 했으니까 이제 고소인이 빌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상민 씨가 갚아야 되는 돈인데 그 5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넘어간 게 있으니까 그 5천만 원 빼고 2억 원만 갚았던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미리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대출받은 것 중에 2억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2억 원만 갚겠다 그래서 2013년에는 2억 원만 갚았던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5천만 원을 갖고 이제 다투다가 박상민 씨 주장에 의하면 2018년에 그 나머지 5천만 원 다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민 씨는 이 대출 땅을 담보로 한 대출 2억 5천만 원도 갚고 자기가 5천만 원 줬던 건 못 받은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소인 주장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하나도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이자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어서 서로의 주장이 너무 다릅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할 문제죠. 계좌로 오고 가는 게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 2억 5천만 원이 그렇죠. 사실 계좌로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확인이 좀 같아요. 필요할 것 계좌로 같아요. 받았는지 현금으로 주고 받았는지. 일단 고소인 측은요. 내가 더 주장하고 싶은 건 박상민 씨가 기한 안에 갚지 않았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 기한 안에 갚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민 씨는 어쨌든 나는 성실하게 전액을 변제했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박상민 씨 누나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년이 됐는데 만기가 됐으면 우리한테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만기가 도래했다. 언제 연락이 없어갖고 저희가 통장 압류도 되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우리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거기 제가 찾아가서 막 빌면서 갑자기 2억 5천이 어딨어. 그래서 연장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3개월 연장해주고 그 전에 저희가 2013년도에 2억을 갚고 작년 날 5천을 갚았어요. 네, 김단비 기자 지금 각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연예인 데뷔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소인의 주장은 박상민 씨가 당시에 그 자신의 딸을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2010년에 약정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빌린 돈을 1년 안에 갚지 않으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도 갚겠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소인 측의 주장이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박상민 씨 측은 뭐 이자를 내겠다는 각서나 아니면 고소인의 딸이 연예인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정서 자체를 작성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누나 측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워드로 친 각서가 있다고 1년 안에 못 갚으면 하루에 20만 원씩 이자 5억 6천을 상민이가 써주지도 않아서 마지막 통화할 때 이자 부분에서 말한 것도 없거니와 너 이제 이 5천에 대해서만 갚으면 너 끝이다. 너 통화 내역도 있고 다 있어요. 저희 뭐 연예인 시켜준다는 거는 뭐 한 적도 없거니와 무슨 뭐 신경 써주겠습니다. 그렇겠지 그런 거지. 근데 왜 말이 하여튼 연예인을 왜 시켜준다 그러고 무슨 연예인이 아무나 함부로 돼요. 그리고 워드로 친 거에 무슨 각서가 공증도 없이 그거를 워드 쳐가지고 도장만 찍혀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요새 세상에 어느 연예인 시켜준다고 되나? 각서 위조하고 이런 게 너무 편해서. 아유, 복잡합니다. 이제 또 하나 쟁점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각서가 지금 박상민 씨 측은 위조라는 거고 위조. 고소인 측은 그게 말이 되냐 인감 도장까지 딱 찍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요. 이 각서 얘기가 나온 것은 민사소송이 이제 제기되고 나서 이제 이 각서 얘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박상민 씨 측은 뭐냐면은 이 각서라든지 이 약정서라고 있어요. 이 각서 그리고 약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각서가 2개가 있고 약정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 네. 이 인감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찍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증명서 같은 것은 우임장을 줄 때 우임장을 왜 줬습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우임장을 준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인감증명서를 준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각서 중에 박상민이라고 자필 서명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의 글씨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박상민 씨가 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상민 씨 측에서는 다른 것들은 보면은 자필 서명이 아니라 이렇게 타이핑 친 거예요. 워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내가 다른 거는 박상민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타이핑을 쳤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까? 본인 건지 아니면 위조되는지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경우는 이제 인감증명서라 인감도장을 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특히 인감증명서를 준다 하더라도 인감도장은 반드시 자기가 찍어줘야 됩니다. 도장을 주면 안 돼요. 네. 어떤 경우냐면 백지에다가 인감도장을 이렇게 찍어놓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글을 그 후에 만드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위조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감도장이 첫 번째는 이것이 박상민 씨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박상민 씨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이것을 좀 이렇게 위조를 했다든지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 각서에 이제 보면은 타이핑된 부분이랑 자필로 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뭐 필적 감정 등을 통해서 좀 밝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한번 지금 각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잠깐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타이핑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직접 자필로 쓴 것도 부분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재판 과정에서 좀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박상민 씨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합니다. 채무 면제했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민사소송이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협박선 뭐 언론에다 한다는 둥 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진짜 이런 협박 문자도 교묘하게 보낸 거가 막 피를 말리는 거 있죠. 그리고 오죽하면 지가 죽기 살기로 버릴 테니까 갚자고 이랬겠어. 이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거의 저희 가족은 지금 거의 8년 동안 그 남자한테 시달려갖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강하게 가자 막 이랬더니 언론에 나면 자기 애기들도 그렇고 안 좋다고 갖자고. 근데 그 4억 2천에 대한 거를 가압류를 상민이도 없는데 애기 혼자 있는 집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어요. 애기가 집에 아빠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대. 12월 19일 돈 완납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생전 때까지 말 일원 한 푼도 없던 그 각서라고 도장만 지킨 거 그거를 저희 가압류하고
집에 하고 상민이 차에다도 감주시키고 막 이런. 네, 지금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일단 어쨌든 소송까지 가게 됐어요. 더욱더 첨예한 공방 예상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민사소송은 진행이 됐고, 이제 박상민 씨 측에서도 고소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쟁점은 각서 위조 여부, 그리고 사문서 위변조죄, 그리고 동행사죄, 뭐 사기죄, 명예훼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결국에 형사 고소가 뭐 민사소송의 해결을 위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좀 재판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고소인 측의 입장도 좀 급작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일단 박상민 씨 측에서 뭔가 과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된 것이다,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고소인의 이야기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그거 들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라는 사람이 네 자식들 잘 되면 내 덕인 줄 알아. 이런 악담 때문에 내가 열이 받아서 지금 너무 건드리지만 손을 건드려서 이 소송을 가게 된 겁니다. 위약금을 일일 20만 원씩 내겠다가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도장 찍어라. 그리고 그거 앉아갖고 인감을 또 누구 떼와라. 인감 전부하게 그랬더니 누구 뭐 같이 온 사람을 시키래. 본인이 떼와라. 지가 면사무소 가서 띈 인감입니다. 지가 떼오고 지가 자수한 거를 갖다가 지금 기자회견할 때는 위조된 거다, 잃어버린 거다. 참 거짓말로 그렇게 일관한 사람 진정성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걔가 그걸 갖고 나서 가진 악담을 하고 자식을 논을하는데 화한 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가 좀 급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만 들어봐도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